자, 여러분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26페이지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뭐 수의 관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숫자로서 표현되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 뭐 숫자 두 개를 더하면 뭐 7이 나온다.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조건을 주고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숫자들의 배열을 찾는 문제인 거죠. 결국엔 뭐 그런 문제인데 이런 애들은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지 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풀 거예요. 자, 같이 봅시다. 일단 풀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0부터 9에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차례대로 뒤집혀 놓여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숫자를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첫 번째랑 네 번째의 합은 뭐 7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부터 뭔가 우리가 뭔가 얘네들의 관계식을 정리하면서 푸는 문제구나라는 게 조금 보이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선택지 숫자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이렇게 더하면 그게 7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교재 있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에 요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숫자가 0부터 9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뭐 순서 쌍으로 표현하면 0, 7, 1, 6, 2, 5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거 다섯 번째는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더한 수의 이리자리래요. 그러니까 얘는요.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더한 숫자의 이리자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어떤 집합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자, 그 상하반기에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걸 표로 정리하는 걸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어떤 특정한 내용이 나오면 얘네를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뭔가 체크를 해야 될까? 라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표를 이용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요것도 자, 잘 보세요. 얘네 둘을 더했을 때 그냥 1위자리 숫자가 나오면 그냥 이 등식이 그대로 성립되죠. 근데 얘네 둘을 더했을 때 10의 자리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얘네가 12자리 넘어가 버리면 여기다가 그냥 10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죠? 단순해요. 자, 요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다르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를 곱한 수. 이거의 1위자리 숫자. 얘네가 뭐 그냥 딱 1위자리 숫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뭐 그럼 가능한 게 여러 개가 있죠? 9, 4, 36도 있고 6, 6에 36도 있고 8, 26도 있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를 빼면 이건 양수이고 양수이다라는 설명은 사실은 여기에선 0이 아니다겠죠. 자, 두 번째에 적힌 수다. 자, 요겁니다. 자, 요 의미인데요. 일단은 얘네를 가지고 만약에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생각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따진다면 아래 나와 있는 해설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여기에서 가능한 케이스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1번이랑 4번에 순서쌍으로 가능한 게 0, 7, 1, 6 이거 일일이 쓰는 것도 번거롭죠. 자, 요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 둘만 가지고도 지금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요거. 곱했을 때 6 나오는 케이스가 뭐가 있나요?
일단은 6 나오는 케이스를 제가 써드리면 6 곱하기 1 있고요. 그냥 6이라고 하면 2 곱하기 3도 있고 3 곱하기 2도 있고 1 곱하기 6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그냥 딱 6이다. 이게 그냥 6인 케이스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있고요. 이게 16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있죠. 4, 4, 16도 되고 8, 2도 되고 28도 되잖아요. 그죠? 이걸 다 따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26은 없고 36은 있어요. 66에 36 있죠. 94, 36 있죠. 그런 조합이 또 있고 또 46, 56, 7, 8에 56 있네요. 그쵸? 66은 없고요. 76, 86, 96 다 없겠습니다. 1위자리 숫자로만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없어요. 어쨌든 6케이스예요. 7, 8에 56까지. 이거를 보고 1번이랑 3번이랑 같으면 안 돼, 뭐 라는 조건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푼다면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지가 맞고 어떤 선택지가 틀린지 그거를 납득시켜 드리려고 아래다가 해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냥 해설을 한번 같이 봐봐요. 자, 뭐 여러 개 써놨지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조건 1, 2, 3, 4에 따라서 1, 3, 4에 따라서 조건 여기는 A, B, C라고 썼네요. 제가 1, 3, 4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의 수. 자, 1번에 따라서 이런 애들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1, 6, 6, 1 뭐 이런 식의 것들 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워놓은 것들은 뭐예요? A랑 C가 같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 뭐 이용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 2랑 5를 뭐 이렇게 바꾸면 이런 조합이 되고 그래서 C랑 D를 더한 값은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0 이상일 테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가능한 케이스가 이제 얘네밖에 안 되고 얘네도 하나하나 확인하면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언제 따지고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따질 거면 풀지 마세요. 안 푸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써놨지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NCS 시험에서는 풀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제시해 드리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각각의 조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끼리 뭔가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된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을 이용하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자, 일단 보세요. 만약에 얘네들 간에 어떤 새로운 관계식을 이끌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네 번째가 7 빼기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이런 데다가 뭐 대입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다가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뭐 어쨌든 4가 정해진 숫자가 좀 이렇게 좁혀지니까 뭐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이런 게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여기 보시면 5번째 카드랑 3번째 카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연립방정식 풀듯이 소거법, 대입법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거 수식을 조금만 바꾸면 이걸 조금만 바꾸면 동그라미 4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 요 형태를 만들게요. 요거를 얘가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양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케이스라는 거고 이 밑에 케이스는 뭐예요? 10 빼기 네 번째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뭡니까? 얘가 동그라미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런 수식이 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2랑 4의 뭔가 관계식을 우리가 이끌어낸 거예요. 얘가 지금 마침 딱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체크해 봤을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 그때 안 풀어도 좋아요.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끼리 대입을 하거나 소거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연립방정식 풀듯이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문자들끼리의 관계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는지 정도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여기 보세요. 다섯 번째 카드의 숫자는 0이 아니다. 항상 참인 걸 고르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 카드의 숫자가 0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서 0이 아니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실제로 다 따져봤을 때 0이 아닌 걸 확인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거면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도 뭔가 우리가 어떤 애가 0이 아니다라는 수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푸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특히나 좀 수리 능력 또 이런 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유형은 뭐 안 풀어도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경우의 수를 언제 일일이 따지겠냐라는 얘기고, 다만 푼다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등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용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제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예제는 제가 그래도 설명드리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여도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풀만한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 뭐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까다롭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주 출제되는 케이스는 아니어서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약수와 배수. 요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약수랑 배수의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오랜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중요한 얘기 한 번씩 할게요. 약수랑 배수가 뭔지는 알죠? 자, 근데 약수랑 배수라는 이런 테마가 나올 때는 항상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이 개념이 거의 무조건 활용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지 않는 약수와 배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공약수가 뭐예요? 공약수? 약수들 중에 공통된 애들을 공약수라고 하죠. 그런 공약수들은 전부 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예를 들면 24랑 30 공약수 한번 체크해 볼까요? 24랑 30? 24랑 30의 공약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최대 공약수 그냥 찾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어떻게 찾죠? 한 번이니까 같이 합니다. 최대 공약수 어떻게 해요? 둘 다 나눌 수 있는 숫자로 이렇게 나눠줘요. 여기 4, 여기 5죠.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럼 얘가 최대 공약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6인데 6의 약수가 뭐죠? 1, 2, 3, 6이 6의 약수죠? 6의 공약수들이에요. 이 두 숫자의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예요. 최소 공배수는요? 이거 최소 공배수 얼마인가요? 이거 다 곱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22 최소 공약수고, 이거의 배수 240, 360 이런 애들이 공배수인 거죠. 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예요. 자,
한번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톱니바퀴 A, B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A는 톱니수가 12개, B는 톱니수가 20개래요. 자, 그래서 그 톱니의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자, 얘네들이 10바퀴, B가 10바퀴 돌았을 때 몇 개씩 맞물리냐, 뭐 이런 얘기네요. 여러분들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배수, 공배수 이런 거 따지는 문제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A가 톱니가 이제 1, 2, 3, 12번까지 가고 다시 1, 2, 3 이렇게 가는 애죠. B는요. 똑같이 1, 2, 3 처음에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가다가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0번까지 갔다가 다시 1, 2, 3 이렇게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2개까지만 번호가 이렇게 일치하고 번호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톱니라는 건 하나씩 맞물리는 거니까 계속 틀리겠죠? 이런 애들인데 얘네가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 다시 번호가 일치하기 시작한다면 그 어느 순간에는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그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1번, 2번 이렇게 같은 번호가 다시 맞물리겠죠.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 이렇게 12개가 맞물리고 어긋나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맞물린다라고 하면 사실 이 앞에서의 이 진행이 뒤에 또 반복되는 거죠. 이 앞에서의 진행이 다시 반복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세트라고 봤을 때 이 한 세트가 계속 반복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여기는 뭐예요? 20번으로 끝나겠죠. 얘는 12번으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1이 되는 걸 거예요. 여기가 딱 20번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이 차례가 20의 배수란 뜻이죠. 이 차례가 20의 배수예요. 아이고. 20의 배수, 예, 쓰지 않을게요. 여기는 12의 배수죠. 그러니까 딱 이 차례는 12의 배수이면서 20의 배수인 지점이란 뜻이에요. 공배수죠? 10이랑 20의 공배수 따지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 생각하는 거예요. 10이랑 20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해요? 혹시 몰라서 풀어드릴게요. 원래 이게 정석이죠? 정석으로 둘 다 나눌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4? 더 이상 둘 다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렇게 곱합니다, 그냥. 12, 60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실전에선 이렇게 풀진 않고 대체로 그냥 이렇게 몇 개 한 숫자 간단한 숫자 곱해보면 보이잖아요. 얘는 뭐 20이니까 20, 40, 60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얘가 그렇게 되려면 5가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뭐 60이다 이렇게 체크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60번째 톱니입니다. 그 말은 B가 20개씩 3바퀴 돌았다는 뜻이에요. B가 3바퀴 돌 때 이게 한 세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0바퀴를 돈다고 하면 이 3바퀴짜리 세트가 3번 반복되고 한 바퀴 또 이렇게 도는 거죠. 자, 한 세트에 지금 번호가 몇 개 일치해요? 12개 일치하죠? 12개씩 일치하는 이 세트가 3개니까 여기에서 36번이 톱니바퀴가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문제가 딱 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 3개씩 이게 3세트 들어가네? 그래서 그냥 36 고르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요 한 바퀴 돌 때 10번째 바퀴 돌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일치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10번째 바퀴에도 12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톱니바퀴가 총 48번 이렇게 번호가 똑같이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좀 실수할 만한 요소가 있는 문제였는데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배수라는 게 있었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네. 이걸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좀 팁을 드리자면 팁이라기보다는
톱니바퀴가 나오는 문제는 그냥 맨날 배수 활용하는 문제예요. 톱니바퀴에서 번호가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얘네가 막 돌아간다. 톱니바퀴라는 게 뭐예요? 톱니바퀴에 톱니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 10개가 계속 도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애들이잖아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배수 이용해서 푸는 거다, 공배수 이용해서 푸는 거다, 이런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톱니바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뻔한 소재입니다. 너무 뻔한 소재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배수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자주 나오는 소재다, 이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128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볼 겁니다. 자, 128페이지에 예제 28번인데요. 승무패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시험에서 이런 승무패 개념을 좀 활용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축구 경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한테 지고, 그리고 뭐 무승부를 기록하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죠. 승무패라는 개념이 약간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그 축구 그 리그처럼 현재 이겼을 때는 승점 3점, 뭐 비겼을 때는 승점 1점을 뭐 나눠 갖고 뭐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누가 누구를 이겼고 누가 누구랑 비겼고 뭐 몇 번 졌고 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얘네들 중에서 누가 성적이 좋은지, 또는 그래서 승무패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예제 28번은 승무패만 정하면 되는 문제지만 얘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득실까지 따지는 게 나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맨날 조별 예선에서 대체로 떨어지죠. 맨날 경우의 수 생각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4개 국가가 축구 경기를 하고 승무패를 결국엔 이렇게 나눠 가져요. 그랬을 때 어렵게 내면은 득실점까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뭐 2대2로 비겼다. 그러면 남은 득점을 어디선가 뭐 이렇게 해야겠죠? 뭐 그런 것까지 따지는 문제로 뭐 출제될 수 있는데요. 조금 쉽게 나오면 이렇게 승무패 정도만 체크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A가 D한테 이겼으면 D는 한번 진 거죠? 승이라는 거는 항상 패랑 같이 오는 거예요. 승 개수만큼 패의 개수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무승부라는 건 같이 올라가는 거죠. 무승부는 항상 짝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처음 풀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서 푸는지 그런 걸 헷갈리실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 풀었던 그 문제랑 결국 비슷한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게 4명이니까 자, 이렇게 4명 써요. 이렇게 쓰고 A가 B를 상대로 이겼으면 여기다 승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개념이에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랑은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자, 해볼게요. 자, A, B, C 4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한 번씩 경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될 거고요. 해보겠습니다. 3번째부터 체크하면 되겠네요. A는 D에게 이겼고 한 번에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승리했고요. 무승부가 한 번 있대요. 이게. 자, 그러면 얘는 여기 반대쪽, 요 선을 기준으로 이 대척점에 있는 요 반대쪽에는 여기 패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써도 돼요. A가 D한테 이겼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쓰고 지면 X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A가 D한테 이겼죠? A가 D한테 승점 3점을 얻었어요. D는 A한테 빵점을 얻었겠죠. 이렇게 숫자로 쓰면서 풀어도 돼요.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A는 D에게 이겼고 여기 같이 들어가죠? 한 번에 무승부를 기록했답니다. 여기에 숫자 1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A한테 졌대요. 그럼 이게 빵점이죠? 그럼 이게 3점. 아, 그럼 이게 바로 무승부가 되네요. 자, 얘가 승점이 7점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지만 주별 예선에서 2승 1무 하면 무조건 진출하는 거죠. A는 거의 무조건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요거까지 했고 무승부 기록이 없는 사람한테 이겼대요. 무승부 기록이 없는 사람한테 이겼다. 무승부 기록이 있는 C 말고 D한테 이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겼다는 뜻이고 D는 또 졌어요. 얘 두 번 지면 탈락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A에게 진 사람들에게 1무 1패를 기록했대요. A한테 진 사람이 B랑 D거든요. 얘네들한테 1무 1패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체크가 되죠? 요게 B와 D한테 1무 1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C가 1무 1패를 했으니까 요거 채워 넣을 수 있는 데 있나요? 제가 뭐 빠뜨린 건 없죠? A가 D한테 이겼고 무승부 했고 B는 A한테 졌고 이겼다. C는 A한테 진 사람들에게 1무 1패를 기록했다. 그러면 뭐 다 체크한 것 같은데 이거 헷갈리니까 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게 뭐예요, 여러분? 요 자리에 1무 1패가 들어가니까 C는 승점 2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경우의 수가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겠습니다. 무승부 기록 요거 놓쳤네. 자, 무승부 기록이 없는 사람한테 이겼다고 했으니까 D는 무승부가 없는 거예요. 그쵸? D가 무승부가 없는 거면은 얘가 여기서 이겼겠죠. 이렇게 3점을 C한테. 이렇게 되고 여기 1, 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4점, 얘가 3점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무승부 기록이 없는 사람한테 이겼다라는 이 표현에서 제가 아까 그냥 D한테 이겼구나 라고만 체크했는데 이 내용에서 D는 무승부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는 게 체크가 되니까 C랑 무승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정리가 되네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써놨기 때문에 뭐 승점을 계산하는 게 바로 보이긴 했는데 승무패라는 개념이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딱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래에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이렇게 승무패로 정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선에서 뭐 하시면 되고, 저는 어차피 2승 1무면 사실 승점 7점이라는 게 그 다음에도 그냥 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숫자로 써도 뭐 상관없고 이렇게 승무패로만 쓰면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얘는 이렇게 풉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9페이지에 예제 29번인데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자, 문제에 주어진 규칙을 이해해서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을 말해요. 자, 이 유형은 제가 뭐 이런 유형도 있다 라고 해서 뭐 알려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고 해서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는 제가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좀 애매한 점이 뭐냐면 29번에 나와 있는 뭔가 이런 규칙이 있죠. 이런 규칙은 다음 문제, 다른 문제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풀었던 승부패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우리한테도 익숙한 소재죠. 자,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하는 방식, 표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연습을 해야 하는 그런 애들이라면 얘네는 어때요?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고 하는 이런 규칙이라는 게 다음에 똑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애가 있구나. 그리고 나왔을 때 어떤 규칙을 뭐 그 순간에 좀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뭐 노력은 있겠지만 이런 규칙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을 기억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유형도 있구나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잘 풀 수 있을까, 빨리 풀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유형도 있다라는 건 좀 아셔야 되고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그냥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풀어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해봅시다. 둘레를 따라서 이런 떡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떡을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대요. 특정한 애를 시작으로 해서 6번째에 해당하는 떡을 먹는답니다. 떡을 먹고 나면 계속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방향을 바꾸면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바로 다음 떡부터 시작해서 또 6개를 센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이거 그려봅시다. 그냥. 좀 잘 그리지 않았어요? 만족스럽게 원이 그려졌는데 1, 2, 3, 4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이런 규칙이 2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규칙 자체가 엄청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해보면 돼. 그러니까 뭔가 기가 막히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냥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냥 제가 숫자로만 적어놨죠? 숫자로만 적어놓고 푼 다음에 나중에 떡을 대입할게요. 이걸 떡으로 써놓고 풀면 헷갈리니까. 자, 얘가 시작이에요. 1번이. 얘를 시작으로 했을 때 이게 첫 번째면 당연히 6번째가 얘죠. 얘가 6번째니까 뭘 먹어요? 얘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할 때 제가 뭐 밑에도 뭐 적어놨지만 시작하는 애들이 시작은 1번이고요. 먹은 떡이 몇 번이냐? 6번을 먹게 되겠죠. 자, 얘를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니까 다시 1번이 시작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돌고 얘를 먹는 거죠. 자, 1번이고 1 먹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할 때는 2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3번을 먹겠죠? 3번을 먹는 거고 네 번째 시행에서는 4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다음 거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네. 다시 얘부터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2번을 여기서 먹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5번째 순서로 다시 4번부터 시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번을 먹겠죠? 5번을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떡이 5번을 먹었으니까 이 마지막에 남은 떡이 4번을 마지막에 먹겠죠? 얘를 마지막에 먹는 거고 5번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뭔가 이렇게 배열되는 순서상 4번 다음 게 뭐냐라는 5번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 1번이 뭐였나요? 1번이 뭐 쑥떡이겠죠? 아닌가요? 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4번인 거잖아. 고민할 거 없죠. 번호 고민할 거 없어. 제가 4번이면 바로 다음 5번. 무지개 떡이겠죠. 얘가 답으로 골라지는 문제네요. 무지개 떡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정답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연습 문제까지 풀게 되면은 우리가 논리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풀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